네, 안철수 전 대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한 당 차원의 사과 이후 16세 만에 입장 표명이었는데요. 우선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네, 16세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석호 기자, 네. 안철수 전 대표 오늘 표정 어떻게 봤습니까? 네, 상당히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안철수 전 대표 정계 은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계 은퇴라는 네 글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굉장히 긴장된 모습, 그리고 어렵게 말을 떼는, 입을 떼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구나, 이러한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기자들 오늘 지금 초반부 이야기를 같이 들어봤는데 네. 어떤 대목이 좀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봤는데요. 국민들이 사실 이 국민의당 증거 조작 파문이 일어난 지 16일을 기다린 건데 그 16일을 기다린 거에 비해서 좀 내용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어떻게 성찰하겠다 하는 조금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빠져있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유체 이탈 합법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당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당부한다라는 표현이라던가 뭔가 국민의당이 혼신에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라는 표현들이 뭔가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은 뭔가 쏙 빼고 당과 나를 떨어뜨리는, 국민의당과 나는 다르다라고 분리하는 듯한 표현이 들어서 책임감이 좀 덜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예, 제 차례인가요? 예, 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저는 이제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고, 하지만 당내 진상조사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당에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낸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지금 엇박자가 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보기에는 이미 지금 검찰 수사와 당의 발표가 엇박자를 난 상황에서 과연 진상이 무엇인지 모두 결론이 난 건지,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진상조사가 이미 다 됐고 진상이 무엇인지 다 결론이 나서 이렇게 사고를 한 건지 하는 그런 단순한 좀 의문심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 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현수 기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고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항상 책임져 왔던 정치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은 결국은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봤습니까? 예, 저도 상당히 좀 모호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오늘 입장 표명하겠다라는 게 우리 점심 먹고 와서 이제 발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과연 정계 은퇴까지 얘기를 꺼내느냐를 두고 취재를 해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 측근은 정계 은퇴 얘기는 안 꺼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기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 정계 은퇴였는데 질문을 한 3-4번 정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뭐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떻게 질 건지라고 했더니 뭐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계 은퇴 얘기가 안 나오니까 또 다음 기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또 자신은 선거 때 졌을 때 당대표 내려놨고 리베이트 파동이 있었을 때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대표 내려놨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단적으로요. 그래서 또 이제 기자가 하도 모호하니까 이제 아예 물어봤습니다. 정계 은퇴 과연 한다는 얘기 돌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다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선명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모두 하겠다라고 좀 애둘러서 대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이게 과연 분명한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냐를 두고 좀 의구심이 좀 들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정계 은퇴를 계속해서 당 안팎에서 나온다. 정계 은퇴 책임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그게 꼭 정답 그 정도까지 좀 절박한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느냐 하는 기대감을 좀 반영한 말이 정계 은퇴인 것 같은데 최석호 기자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그 정계 은퇴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는 어차피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정치를 해온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해나가고 싶은 것도 있고 자신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 은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치적 책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1시 반 정도에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제가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아주 상당히 잘 아는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어떠한 입장이 발표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계 은퇴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국민의당의 어떤 존폐를 가지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그 장본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점을 한번 부각시킨다는 그런 점에서는 되새겨볼 만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제가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잘 돌이켜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국민의당을 좀 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더 빨리 재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책점인 것 같은데요.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저 입장 발표가 나오기 전에 한 SNS에서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올린 글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그 글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정청래 전 의원이 SNS에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볼까요? 보시면서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새 정치가 아닙니다. 저도 괴로우니 저를 그만 괴롭히세요. 끝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 약간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까지 약간은 좀 비꼬는 듯한 그렇죠. 표현이 많은데 지금까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를 이제 좀 무책임하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충격적이다, 저는 모르는 일이다까지는 뭐 어느 정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저를 그만 괴롭히라 뭐 이런 내용이나 이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의 사실 좀 단호한 표정이랄까요. 마지막에 뭐 정계 은퇴까지 계속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거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표정이 약간 그 대선 때도 볼 수 없었던 좀 단호한 표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전 의원은 약간의 이제 비아냥거리는 SNS였지만 뭐 한 초반의 앞부분 정도 맞추고 거의 다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안철수 전 대표 기자회견장에선 한바탕 또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것들이 아주 저기요 문재인 수사하세요. 별판을 봅시다. 기자님들 별판을 보자고요. 별판을 보자고요. 아니 별판을 보자고. 아니 이거 안 되겠어. 아주 못했어. 이것들이 아주 못되었냐. 이것들이 아주 무슨 짓거리고 말이야. 언제? 바닥 위치까지 절파하라 그래? 네, 상당히 격앙된 그 기자회견장에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만 봐도 휴대폰으로 촬영한 건데요. 갑작스럽게 난동이 벌어져서 기자가 직접 촬영을 한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 지지자고 이제 당원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억울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준영 씨 취업 특혜 부분도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고 큰 목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목소리는 국민의당 지도부가 내던 목소리랑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도 또 있긴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 항상 보면은 정치는 또 타이밍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안철수 전 대표 바로 며칠 전에 속초에 있는 무슨 식당을 찾았다 이런 사진 한 장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은 또 하필 거기 그 당시에 영상까지 또 공개가 되면서 네.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를 두고 사과를 하는 입장 표명하는 그 골든 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입장 표명 전에 그제죠. 그제에 그 한 CCTV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는 장면인데 이게 지금 야구 모자를 저 은색 카니발이 저 대선 유세 시절 유세하던 당시에 썼던 차인데요. 이렇게 검은 야구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려고 이제 쓰고 좀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옆에는 김미경 교수도 함께하고 있고요. 예, 그 한 남성,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같이 옆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 식당이 생선찜 요리집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자주 나왔던 상당히 유명한 생선집인데 저렇게 지금 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지금 돌아보지 않고 있죠. 안철수 전 대표인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사실 김미경 씨만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생선찜을 먹고 돌아간 건지도 몰랐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저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 대선 후보 시절에 녹색 옷을 즐겨 입고 그 면 바지와 이 셔츠를 입으면서 상당히 캐주얼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정반대, 색깔도 상당히 정반대고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초반에 타이밍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전 대표라고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필 이 시점에 또 하필 속초까지 가서 왜 사과나 입장 표명을 안 하느냐 하는 와중에 저렇게 또 속초의 유명 식당을 찾아가지고 모자까지 푹 눌러쓴 영상이 그렇죠. 공개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고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정치인으로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속초에 가서 유명 음식점에 가서 누구와 밥을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16일 만에 입장 발표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 입지가 더 좁아진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더 커진 것이 사실인데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면요. 지난해 총선의 리베이트 의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다시 한번 꺼내면서 당시에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떠한 일이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당대표였고 굉장히 총선 전에 당을 차린 어떠한 대주주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의원직도 없고요. 당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안철수는 그냥 국민의당 당원일 뿐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 골든타임을 놓쳐서 더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이라도 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기자회견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16일 걸린 입장 표명. 최석호 기자는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당원들은 그럼 정작 당원들은 이 입장 표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뭐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기보다는 좀 양갈래 쪽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난동 영상을 보셨지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고 여전히 응원하는 당원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저희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던 그 강현재 전 부대변인의 탈당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탈당을 하고 실망을 하고 이제 나가는 인사들이 모두 하는 이야기가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들의 그 리더십 비판에 대한 답이 됐을지 강현재 변호사의 오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실망을 했죠. 어쨌든 대선 과정에 국민의당의 그 선거 주인공은 안철수 전 대표시잖아요. 물론이죠.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이런 어리석고 굉장히 잘못된 일에 들어선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후보나 당에 대한 뭐 과잉 애정이랄까요? 아하. 과잉 충성. 이런 마음에서 이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인데 예. 뭐가 됐건 다 나의 잘못이다. 예. 그리고 이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도덕적 비난 같은 부분은 내가 다 받겠다. 나를 비난해달라.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런 그러니까. 모습은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인간미고 또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른바 원조 지지자로서 안철수 전 대표를 부대변인으로서 호위했던 강현재 변호사 탈당제를 제출하고 오늘 한 방송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었고요. 저희 어저께 정치데스크 강병규 기자와 통화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다 이렇게 밝혔던 내용인데요. 최석호 기자, 오늘 안철수 전 대표 기자회견 내용 보면 자기 성찰을 좀 하겠다. 뭐 거의 백의종군을 해서 자기 성찰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전 들렸는데 저런 리더십 문제 자기 성찰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당연하죠. 리더십 문제가 가장 큰 성찰 대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총선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강철수 이미지로서 상당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강철수 이미지로 승리를 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아쉽게도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철수 이미지 하면 어떻게든 밀고 나간다. 연대 통합은 없이 나 안철수로 밀고 나간다는 어떤 대중들의 인식을 사로잡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좀 아니지 않았나 이러한 당내외의 인식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이고 뭐 승리든 패배든 그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안철수의 이미지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철수 전 대표는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가 방금 말한 그 당내의 차가운 분위기, 그제 있었던 국민의당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신라대 강경태 교수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겨눈 건데요. 지금 현재 팔이 썩어가고 있다. 몸이 아프더라도 썩은 팔은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은퇴까지 사실 가능성을 좀 거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던 말인지를 좀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국민의당 대선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자체적인 자체적인 대선 후반
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예,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제 있었던 대선 후반 평가 뼈 아픈 토론인데 자성의 목소리네요. 저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경희대 노동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인간과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치인으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안철수 전 대표를 스마트폰 같은 존재라고 비유도 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현재 망치질하는 데 쓰고 있다고 좀 따갑게 비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인보다는 연구자, 사업가, 교육자가 좀 더 어울린다면서 강도 높게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의 이유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줬다고 분석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의 후보 시절 토론회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안철수 전 대표의 실제 목소리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참,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우,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TV 토론에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럴까? 안철수가 뭘 했습니까? 제일 이미지가 없어요. 이거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유미 참사의 뿌리도 결국 자신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어떤 기득권하고 싸울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의 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뼈아프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발전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후보의 정치적 앞길까지도 과감하게 저렇게 드러내는 모습이 자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뼈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